자, 오늘은 정다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에 대한 원리를 오늘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다면체란 무엇이냐? 빈칸을 함께 채워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자, 모든 면이 똑같은 다각형인데 그 다각형도 정다각형이에요. 정다각형. 자, 요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 자, 요 내용이 살짝 생소합니다. 자,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쁘게 채워놓어 보시고, 자, 요 놈의 첫 번째 조건, 요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다면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렇게 5가지가 딱 존재합니다. 자, 이 외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사면체. 자, 면이 4개인데 그 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자, 똑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요 두 번째 조건 있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모여있는 면이 3개죠, 3개. 자, 여기. 맞죠? 자, 여기에도 모여있는 면이 3개입니다. 요 각 꼭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면의 개수가 딱 3개로 정해져 있어요. 자,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를 전개시켜 본다면, 자, 요런 그림이 되겠죠. 자, 맞습니까? 자, 요 하나의 꼭지점에 삼각형 3개가 모여있다라는 것. 자, 여기서 이쪽으로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3개가 모여있다. 자,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정육면체. 정사각형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면체입니다. 자,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 살펴볼게요. 자, 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 자, 여기 윗면 하나 있고, 자, 여기 앞면, 여기 옆면. 이렇게 3개가 모여있죠. 자, 모든 꼭지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도 각 꼭지점에 정사각형 3개가 모여있다라는 것. 자, 요 아이를 펼쳐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역시 정사각형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다면체, 정팔면체예요. 정삼각형 8개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도형, 우리가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역시 면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4개의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자, 모든 꼭지점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모양을 전개시켜서 펼쳐보시면, 자,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요 겨냥도에서 요 펼쳐진 요 모양을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역시 정삼각형, 그런데 얘는 4개가 모여있죠. 정12면체. 정12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은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 똑같은 크기의 정오각형이 12개가 모여서 정12면체를 만들고, 역시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오각형의 개수는 3개. 펼쳐보시면, 자,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20면체. 정20면체 구성하고 있는 면은 정삼각형. 역시 요 각 꼭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면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펼쳐보시면, 자, 요런 모양. 자, 정오각형 3개, 정20면체는 정삼각형이 5개.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정팔면체도 정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20면체도 정삼각형. 그리고 그 면체가 커짐에 따라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정다각형의 개수도, 자, 3개에서 4개, 5개. 자, 요렇게 커지네요. 자, 삼각형. 그 다음에 정다각형은 정사각형이죠. 자,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는 정육면체고, 정사각형 3개로 정육면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 역시 3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 정다면체 종류 5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요 정다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다각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삼각형 첫 번째 가운데 끝, 삼각형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오각형. 자,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정다각형의 개수도 암기하셔야 돼요. 우선 삼각형 3개인데
3, 4, 5 하나씩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과 오각형은 각각 3개씩 한 꼭지점에 모여 있더라. 요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요 나머지 빈칸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하나하나씩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의 개수. 정 4면체죠. 4면체는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엔 정 6면체예요. 6면체는 6개, 8면체는 8개, 12면체는 12개, 20면체는 20개. 우리가 정 다면체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다면 면의 개수 자연스럽게 채워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자, 첫 번째가 정 4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정 4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정삼각형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면의 개수 4개죠. 자, 우리는 정 3, 요 다각형의 요 3과 면의 개수 4, 저 2개를 곱할 겁니다. 3 곱하기 4가 총 모서리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한 모서리는 면 2개가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모서리가 2번씩 중복되어서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두 면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돼요. 자, 12에서 2를 나눴더니 모서리의 개수 6개. 맞습니까? 자, 똑같은 관점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기본 다각형이 정사각형인데 6면체예요. 자, 사각형이 6개, 총 모서리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모서리는 2개의 면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2 계산하시면 12. 똑같습니다. 정삼각형, 면의 개수는 8개. 자, 3 곱하기 8. 총 모서리의 개수. 자, 그런데 모서리는 면 2개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2. 역시 12. 자,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이 12개가 있어요. 총 모서리의 개수, 자, 오각형, 변의 개수 5개에다가 면이 12개. 역시 한 모서리는 2개씩 중복되기 때문에 나누기 2, 따라서 30.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삼각형이 20개가 모여서 모서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20. 역시 나누기 2, 따라서 30개의 모서리의 개수를 정 20면체는 갖고 있더라. 자, 꼭지점의 개수. 자, 역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꼭지점은 3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정사면체는 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자, 따라서 3 곱하기 4. 총 꼭지점의 개수 똑같습니다. 총 모서리의 개수나 총 꼭지점의 개수나 자, 삼각형 면의 개수 4. 자, 그런데 얘는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이 3개입니다. 3개. 자, 여기 보이시죠? 3개. 3 곱하기 4에는 꼭지점이 3번 중복되어 있어요. 나누기 3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4개. 자,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 4 곱하기 자, 면은 6개. 총 꼭지점의 개수. 자,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얘는 3개. 따라서 역시 나누기 3. 따라서 8개. 자, 마찬가지입니다. 정 8면체예요. 자,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면이 8개. 따라서 총 꼭지점의 개수는 24개인데 한 꼭지점당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4개예요. 4개. 그러면 쟤는 4번 중복되어 있다라는 것. 따라서 나누기 4. 꼭지점의 개수 6개. 자,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오각형. 꼭지점 5개죠? 그런데 면이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자, 얘는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3개. 자, 5 곱하기 12. 총 꼭지점의 개수인데 3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기 3. 따라서 20개. 자, 삼각형이 20개 있어요. 자, 3 곱하기 20. 총 꼭지점의 개수. 자, 그런데 얘는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삼각형이 5개입니다. 그럼 꼭지점이 5개가 중복돼서 요 3 곱하기 20의 카운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나누기 5. 그 값은 12가 되더라. 자, 요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할 수는 없죠. 자, 어떻게 정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와 요 꼭지점의 개수들이 유도되는지 요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정다면체 5가지 종류 반드시 아셔야 되고 걔들이 이루고 있는 정다각형의 종류, 자, 삼각형 3개, 사각형, 오각형, 그리고 그것들의 개수.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참고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얘는 딱 봤을 때 정다면체일까요? 정다면체가 아닐까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다면체 같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요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를 카운트 해보면, 자, 여기를 꼭지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꼭지점 B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꼭지점 A에 모여있는 정삼각형은 3개입니다. 자, 요쪽에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고, 요 뒤쪽에 하나 있고. 하지만, 자, 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정삼각형은 4개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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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그 삼각형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정다면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는 오직 5가지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 5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을까? 자,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여기 2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다면체는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면으로서 어떤 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는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죠. 자, 이렇게 밑변, 나머지 2 짧은 변을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자,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삼각형을 구성할 수가 있듯이 각 꼭지점에 모인 그 다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이 360보다 작아야지만 이렇게 감싸진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 정삼각형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꼭지점에 만약에 6개의 정삼각형이 모이면 자, 6 곱하기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자, 60도를 곱해주시면 자, 360도가 되기 때문에 360도는 정삼각형 6개로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죠. 자, 평면이 되면 우리는 아까처럼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모여서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 4개, 5개밖에 허용되지가 않아요. 맞죠? 아까처럼 다각형 2개로는 한 꼭지점을 둘러쌀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3개 이상 5개 이하의 정삼각형으로만 우리는 최소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4개가 모였다. 4 곱하기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이제 90도겠죠. 자, 역시 360도 평면이 돼서 정사각형이 4개 이상 모이면 우리는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사각형은 딱 3개만 모여서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있고 자, 걔로부터 만들어진 게 이제 정육면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정다각형은 정오각형이겠죠. 자, 정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예요. 자, 얘가 4개가 역시 모이면 360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역시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108 곱하기 3 자, 324도 역시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자, 정오각형은 오직 3개만 모여서 정다면체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정12면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다각형은 정육각형입니다. 자,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입니다. 자, 120도 최소한 한 꼭지점에 3개의 면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정육각형은 3개만 모여도 360도 곧 하나의 평면이 되기 때문에 정육각형만으로는 절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다면체는 오직 5개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의 전개도 어떤 입체 도형의 전개도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입체 도형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요 밑에
가장 대표적인 정다면체 5가지 모양이 있으니 자,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자, 눈에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꽤 많은 내용을 공부했었죠. 자, 요 내용들을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요 정다면체를 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들을 잠깐 풀어보도록 하죠.